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23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한명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행정과고 대중교통과 이제 질의만 마치고 종료하기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사업을 보니까 지금 ITS 고축 지원 사업 18억,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7억 6천,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 1,40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6,700, 스마트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 10억.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네, 이런 예산은 많이 세우셔가지고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지금 화물차 중장비 덤프트럭 주차장이 엄청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시내권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부족합니다. 사실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야간에 퇴근 시간 이후에는 아파트 인근에 가변 주차를 무단 가변 주차를 많이 해서 좀 교통 방해를 요소가 좀 되는데 이 주차장 확보의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화물차는 이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하는 게 좀 맞지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화물운수법이나 이런 법에 차고지를 별도로 그 확보를 해야 그 화물운수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만든 거는 지금 없고요. 이제 일반 수용차 위주로 지금 저희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그 차고지 개념하고 좀 틀려서요. 예. 개별 화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개별 화물. 개별? 예, 개별 화물은 이제 그 관련법에 따라서 차고지를 다 그 보유해야지만이 이제 그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어느 차고지 위치를 등록을 해놓고 사실 거리가 멀으니까 이제 차고지하고 거주지하고 거리가 멀어서 아마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택시에서 뭐 유료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첨작을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이제 공용 화물 차고지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들도 이제 그 도심 지역에는 사실 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렇죠. 새롭게 조성되는 이제 산단이나 아니면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쪽에다가 좀 저희 그 화물차 공용 차고지를 좀 조성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상으로 이렇게 교각으로 이렇게 설치된 그 밑에 그런 부분을 좀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도 좋을 듯 싶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그 용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맞아야 되는데 한번 그 맞는 지역을 좀 찾아서 한번 저희들이 좀 차고지를 좀 이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중교통과 신대동 시내버스 휴차지 이거는 이제 먼저 제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가 추후 과장님한테 별도로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걸 하고, 지금 세교동에 보면은 상가, 그러니까 팔통 상가라고 하죠. 거기가 동사무소 앞 도로 어느 날 택시 승강장이 없어졌어요. 몇 년도에 그걸 철거했나 몰라도 거기가 이제 버스 승강장은 있는데 택시 승강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팔통 상가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뭐 술 한잔 이렇게 드시고 저녁 식사하시고 귀가를 하실 때 택시를 호출을 하면은 택시 호출해서 택시 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택시 승강이 없어서 이 부분도 한번 그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뭐 우리 강정구 의원님이나 우리 이경 위원장님이나 그 공영주차장 문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평택시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어느 지역이든 똑같아요. 어느 지역이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발생 안 되는 지역은 없다고 봐요. 현재 평택시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어느 지역이나 주차장 없다고 다 하소연을 하고 계세요. 근데 평택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도시 설계를 하는 건지 전문위원들한테 그 설계를 영역을 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커버를 하는 건지 사실 그게 궁금하고요. 보는 의원은 어느 지역 가든 뭐 지금 합정동도 옛날 구도심이면은 거기도 저녁 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 상가 지역 사람들이 그럽니다. 다 마찬가지로. 근데 특히 소사지구가 특히 좀 부족해요. 주차장이 공영 주차장이. 그런데다가 거기에 이제 주말에는 뭐 평일날도 있겠지만은 그 대형 웨딩홀이 있기 때문에 그 웨딩홀을 이용하는 고객분들 시민들께서 엄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제 위원장님 현장 답들을 갔지만은 이게 뭐 50면 100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기본 대책을 좀 세워서 충분하게 주차 해소 교통 체증의 주차란 해소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자리를 이용해서 하든 뭐 거기다가 주차 타워를 짓든 뭔가 이렇게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당장 요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 해서 거기다 50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뭐 아까 뭐 예산을 보니까 18억인가 뭐 35억인가 투입을 해서 그걸 하겠다. 이건 임시 땜빵식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뭔가 우리 지역 내에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면은 주차장 확보가 사실 시급합니다. 네, 이런 걸 좀 알아주셔야 되겠고 지하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지하 설계를 해서 170면 정도 이렇게 예산 주차 대수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하가 안전상 안 된다고 해서 지상 단층으로 지상 주차장을 해서 임시로 쓰겠다. 이거는 사실 좀 생각이 좀 짧다라고 이렇게 본인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뭐 특교부 그 예산을 우리가 뭐 반환할 수는 없으니까 이 예산을 살려서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그 지역의 위원님들이나 우리 상임위 위원분들한테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폭넓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계획을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충분히 더 검토해서 네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일단 이 지금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지금 올라온 건데요. 저희가 이제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난방비로 인한 277억 약 277억 정도를 저희가 이제 이 추경 편성을 해서 통과가 됐고요. 이번에 이제 2회에 올라온 게 이제 이 증감을 따졌을 때 한 1,061억 정도가 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추경 편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아까 이 강정구 의원님도 항상 얘기하셨지만 이제 부득이하거나 뭐 예측하지 못한 거거나 아니면 뭐
다시 경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제 경정을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는데 이제 과부족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과부족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과부족이나 이런 변경이 설계 변경에 따라서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이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 사업 이 설변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까 지금 몇 개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은 아까도 좀 설명 중에 마지막에 거의 사업 종료 시점에서 설계 변경이 일어난 건지 거기에 대한 추가 편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 초기에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계속 과정에 문제 발생이 되고 비용 발생되고 결론은 시민이 세금으로 더 추가 부담을 해서 편성을 해서 이 마무리 짓고 이런 게 이제 되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짚고 좀 저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7페이지를 7페이지 보면 거기 지금 제가 지금 언급했듯이 내기하고 신년간 도로 확보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당초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가 한 5억이 좀 추가가 됐어요. 기간은 그래도 거의 한 10년간의 이 공수와 공기가 10년간이에요. 지금 보면은 2013년부터 2023년도. 그래서 1구간부터 4구간으로 해서 나눠 가지고 지금 공사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 산출 내역 및 증감 사유를 보면 부족 공사비 반영 거기에 대해 보면은 지장 전주 이설이라고 돼 있어요. 2억 정도가. 그거는 좀 이 설계 변경이 아니면은 이 도로의 이 처음에 계획된 그 도로의 그 선형이나 이 기본적으로 그게 변경된 게 있나요? 이 담당 예, 도로관리님. 지장 전주들은요. 저희가 그 당초 저희가 이제 계획선이 나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저희 계획되지 않은 도로에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도로 계획선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10년간의 이 공사인데 지금 저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고 그 최초 당시에 이 도로 계획선을 걷고 그게 지금 변경이 됐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지금 확인들이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그 지금 구간대로 실시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4구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4구간에 대한 실시 설계가 요번에 된 것이고 그 10년 전에 이루어진 설계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10년 전에 그 당시에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변경이 돼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이 요청이 들어온 건데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지주가 있어가지고 이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돼서 원인은 시에 있고 도로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지금 입찰해가지고 들어온 업체가 처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바뀌었나요? 예, 구간별로죠? 구간대로 네. 지금 시행을 한 것이고요. 보시면 그 자료에도 보시면 2013년도에 설계를 했고요. 저희가 1구간 공사를 2015년에서 17년 했고 2구간은 17년에서 20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구간은 19년에서 20년까지 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간 이제 끊어서 사업이 되고요. 요번에 이제 지금 이 구간 4구간은 20년 12월 8일에 도로 구역이 이제 고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고시 됐을 무렵에 그 다음에 이제 입찰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저희가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도로 선 고시가 나중에 되다 보니까 그 선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구역 안으로 이제 편입되는 선들이 이제 지장 전주가 이제 확 정해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 발생이 그러니까 된 제가 것 같습니다. 여쭤보는 게 고시가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가 입찰이 들어와서 선정이 되면 과연 그 정확한 고시가 되지 않는 부분 갖고 입찰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고시되고 나서 입찰이 들어오든가 할 텐데 근데 그게 변경이 일어나서
몰라가지고 전주가 있어가지고 이설을 비용으로 해서 들어왔다 이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5억이라는 돈이 왜 이 설계 변경에 의해서 들어왔나? 예, 지금 지상전주 이설은 2억이고요. 2억은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설계에 미흡에 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거에 관련돼서 설계 변경 일어난 거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1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9페이지도 보면 이게 고덕산단 진입로에 대한 송전설로 이설이거든요. 이설. 그러면 이 원인자라는 게 이게 송전설로 이설이라는 게 2017년도 6월에 지금 이 지장 이설 공사 원리에 따른 권원 용지 권원 부담금 요거에 대한 좀 편성을 하신 건데 요 발생된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자가 어디에 있는 거죠? 예, 이 이제 고덕산단 진입도로 이제 삼성 그 진입도로인데요. 예. 고덕산단 진입도로를 2017년도에 그 고덕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그 송전탑을 한 기를 이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설을 하면서 한 기가 도로에 이제 저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빼는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 공사를 하면서 2017년도에 이제 협약을 합니다. 한전하고. 근데 이제 그게 노선이 이제 송전선로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전에서는 그 송전선로가 지나갔을 때 일정 구간 밑에 있는 그 도로 이 용지들을 선화지라고 하는데 선 밑에 있는 땅이다 이제 이런 예, 선하지. 예. 예, 선화지를 이제 보상을 지상권 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변경이 되다 보니까 한 1,290평 정도가 추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이제 보상액 40억 8,200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해서 이제 한 5,600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돼서 41억 3,800만 원이 저희한테 이제 지금 미리 이게 이설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희한테 원인자인 평택시에 청구가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고덕 산단로 이 조성이 어디에서 예산 투입이 된 거죠? 그 고덕산단 진입도로는 그 산입법에 의한 그 특히 이제 평택시가 저희 그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그 100% 지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성하고는 무관한가요? 예, 이 국비 지원 도로가? 사업입니다. 예, 예. 네, 삼성하고는 무관하고 그냥 그 특별법에 의해서 비용 그걸 100% 예, 받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진행을 받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원인자는 평택에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에 의한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 끝에 50대 50으로 요즘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전액 부담하는 거예요. 네네. 선화지 구상 지상권에 대한 예, 예. 선화지가 보상 옮겨진 거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요. 예. 이게 주민들한테 이제 결국은 보상을 해준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 반을 그러면은 보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50%를 부담한대. 예, 요번엔 저희가 이제 추경 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일부인 이제 2분의 1인 21억만 지금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니 도로관리과 저기 24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아까 저기 이 국토 종주 자전거길 신규 노선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편성을 3,900만 원인가요? 이 올리셨는데 이게 뭐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부인은 저도 뭐 안 하는데 이게 과연 이제 이 추가 경정 예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지금 이번에 편성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급성에 따졌을 때 이게 과연 그렇게 시급한 사안으로 해서 올리신 건가요? 요거는 이제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3천만 원이 이제 국비가 확보가 됐고요. 그거에 이제 매칭 예산으로 이제 900만 원을 이제 시비를 특별교부세로 3천만 원 네, 네. 2022년도에 해서 900만 원에서 시비가 더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6쪽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이제 평택 관내 보도 정비 공사 보면 추팔리 공단 그걸 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2029년 9월 2일 날 기업체 간담회 건의 사항에 따른 보도 정비 공사 사업비 해서 반영을 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 집행률을 보면은 0%예요. 근데 이제 총 8억 정도의 총 사업비가 돼 있고 지금 요번에 이제 확보액을 좀 3억 기존에 3억을 좀 확보를 했고 지금 이제 5억을 지금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에 이제 보도정비 예산으로 이제 3억이 본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평성성당 주변에 이제 발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 안에 집행이 다 마무리될 거고요. 지금 추가로 5억 반영한 부분은 이제 추팔산단 안에 추팔산단이 조성 이제 준공된 지 한 2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산단의 이제 보도블록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제거를 하고 아마 이제 저희가 그래서 아스콘 포장으로 좀 저희가 좀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사업을. 근데 집행률은 0이에요, 0%.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좀 네네. 여쭤보는 그게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에 그 아까 설명한 기존에 3억이 편성된 거는 이제 팽성에 이제 그 팽성 성당 주변에 공사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 편성되는 예산은 5억은 이제 추가로 저희가 이제 지금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 추팔산단 주변에 그 이제 노후된 보도를 좀 정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기존에 3억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예산 집행률이 총 8억에서 예산 집행률이 0%라고 하니까 어떤 사업인가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면은 예산 집행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얘기를 지금 또 저도 얘기를 드리는 게 아까 김산수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이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이든 우리 본 예산이든 모든 이 자료가 저도 마찬가지로 봤지만은 이게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 부서만뿐만이 아니라 만드실 때 다 어려움도 있고 나름대로 있겠지만 자료가 틀리게 되면 의원님들 이걸 보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잘못된 이 정보나 이런 자료를 갖고 심사를 해서 판단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위원장님 이제 공사가 이제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집행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지출이 안 된 건지 이건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추팔 산단 같은 경우도 뭐 보도블록 정비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 산단에 있는 보도블록의 이용률이나 그거보다 기본적으로 이 시내권이든 이 이용률 주민들이 이용률이 시민들이 이용률이 많은데도 이거보다도 더 노후화되거나 이 관리를 해야 될 보도블록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추팔 공단 자체가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동이나 뭐 유동 인구가 기본 시내권보다는 적기 때문에 이 보도블록으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보도블록 타입보다는 뭐 관리할 수가 좀 유리한 좋은 그런 이 자재 갖고 하든지 아니면 좀 뭐 콘크리트 타입도 요새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해서 해야 나중에 추후에 관리 비용이 좀 적게 들지 않나 이제 그런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교통 행정과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좀 잠깐 보십시오. 이거는 저희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다 거의 뭐 일치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스마트 바닥 신호등에 대한 거는 뭐 장단점은 있어요, 솔직히. 뭐 얘기해서 이거에 좀 어떻게 보면은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장점은 야간에는 특별하게 이게 되게 효과적이다. 야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딱 눈에 띄기 때문에 이 적색하고 녹색 신호가 확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야간에는 되게 효율적으로 좀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바닥 신호등이. 근데 지금 10개소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10개소라면은 지금 이 산출 내역을 보면 1억을
한 개소로 해서 10개소라면 10억으로 해서 산출 내역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평균 네, 그렇습니다. 평균가.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가로 이 교통 이 4개 권역으로 해서 만약 설치를 한다 그러면 하나는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좀 조금씩 다 보여져요. 틀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틀리는데 예, 예. 이것도 좀 틀리잖아요. 예. 어디는 뭐 한 1억 2천 들어갈 수 있고 어디는 맞습니다. 예. 8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이 대략 평균값으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면은 저희가 보면은 거기에 LED인지는 모르겠지만 LED 타입으로 해가지고 그 비용이 과연 2,500만 원이 맞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그 들어요. LED 그 셀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셀 하나가 보통 한 그 시공비까지 포함하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라고 대략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은하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 이제 장점도 있어서 되게 효율적인 네. 것도 있고 단점은 아까 이제 이은하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후 관리나 관리 비용이나 유지보수 때문에 이제 예, 나중에 기본적으로 이 설치 비용이 워낙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뭐 적정한 가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그 구역을 하게 되면 2,500만 원이면 웬만한 자동차값 뭐 중소형 자동차값에 맞먹는 가격이에요. 그게 이제 한 대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 그렇습니다. 네 개.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이런 비용을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가 이 정도의 비용 갖고는 그러니까 비용 대비 이제 가소성이라 그러죠. 이 가소성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저희도 이제 이런 생각은 또 들어요. 분석을 좀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학교 같은데 이제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그 청하초등학교도 그렇고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계속 이게 이제 이런 사망 사고라든가 어린이들 안전 사고가 이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또 음주운전으로 그 보도에 올라타 가지고 학생이 죽었는데요. 예. 아내 하나를 위해서 이제 사망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교통 환경이 안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 생명이라는 게 그 돈만 가지고만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또 특히 이제 학교 같은 데는 많이 요구를 하고 아니, 있습니다. 당연하죠. 뭐 당연히 뭐 어린이 구역이든 뭐 성인인들이든 생명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대신 이제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너무 과다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 사후의 관리 비용도 많이 들을 뿐더러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심에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그거를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고려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좀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중교통값 6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김산수 의원님인가요? 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도 이 승강장 설치를 보면 대부분 지금 평택이든 전국적으로 택시 잡기가 진짜 되게 힘들 혈안입니다. 진짜 택시 잡으려면 다 앱으로 이용해 둔거나 아니면 카카오 택시를 부르거나 콜택시를 부르는 건데 이 택시 정류장에서 타는 데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역사 앞에나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데 거기에 같은 경우는 이 택시 승강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곳에 택시 승강장이 있어도 택시가 서 있는 부분을 거의 못 봤어요.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까 김산수 의원님이 아마 그거를 지적하지 않으셨나.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 지역이나 이런 데에다가 선정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선정된 곳을 보면 뭐 요청이야 뭐 당연히 민원은 발생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신 설치를 해도 택시가 없으면 이걸 잡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스마트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까 앱을 이용한 이런 걸로 해서 택시들이 오기 때문에 거의 요거는 좀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면 또 안 되니까 그거를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고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택시들이 이제 어느 일정 지역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손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고덕은 이제 그 주변 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약간 떨어져 있죠. 그리고 또 이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 주정차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택시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 주변에는 이제 아마 그 즉시 단속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5분 그 택시 기사들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좀 한 5분 정도만 유예시켜 달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전혀 좀 그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택시 기사들은 과연 어서 있다가 이제 손님이 부르면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이제 민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 택시 조합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가 어디냐 해서 이제 직접 같이 나가서 이제 조사해서 한 곳이 그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다 저희가 한 10군데 정도로 이렇게 요구하면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교통시행이 받으면 대부분 부결이 되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요 4군데는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경찰서를 설득해서 얻어낸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4군데 중에 현재 2군데는 이제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고요. 요 2군데를 더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좀 이렇게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뭐 사후에 하여튼 이게 설치가 돼도 뭐 이 택시 기사분들이나 뭐 이 민원인 분들이 이제 이 요구를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후에 이제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고요. 그 나중에 또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과연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돼버리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또 이 그냥 요구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은 있다. 이 네, 얘기를 한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일단 요거는 뭐 질의는 좀 마치고요. 하여튼 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뭐 심사숙고 끝에 여러 가지로 뭐 많은 사업을 올렸고 또 기획 예산과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다 예산 반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집행부께서 심도 깊게 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더더욱 신경을 한번 다시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거고 그냥 해놓고 보여주기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 판단력에 의해서 이 시민들이 편리성과 모든 게 다 보편적으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좀 했으면 바람입니다.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아까 그 대중교통과장님 그 택시 승강장 이제 그 관련해서 이게 위치를 좀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택시뿐만이 아니고 제가 뭐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고 저희 그 승하차 지금 드랍존 같은 경우도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지금 포함되는 거예요. 이 지금 그쪽에서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굳이 택시뿐만이 아닌 그런 이제 드랍존 같은 경우도 같이 복합으로 하시는 건 어떤가 지금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경찰서하고 네. 심의를 같이 할 때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고 염려 때문에 원래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제 드롭존 대부분 만들잖아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를 원래 못 세우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든 건데 이제 드롭존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러면 승인을 안 해줍니다. 경찰서. 그러니까 뭐 드랍존이니까 어린이 보호구뿐만 아니고 역 같은 데 보면 이제 키스앤크라이 존이 있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뭐 택시 존뿐만이 아니고 그쪽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뭐 잠깐 5분 정도 정차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마련되면 전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거 저기 타당성이나 이게 있는지 좀 두 분께서 좀 협의를 하셔갖고 검토는 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